오징어 게임 VR 체험이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원작에 나오는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새로운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못하면 죽습니다. 과연 제가 1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맛있는 홍콩 간식 좀 먹고 시작할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홍콩에 오시면 만탕면도 먹어야 되고 딤섬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또 디저트도 되게 많습니다. 디저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맛을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홍콩에서 유명한 곳으로는 제니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홍콩 내 여러 지점이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명 제니 쿠키라고 해서 케이스에 곰이 그려진 쿠키인데요. 유사하게 곰이 그려진 쿠키가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는 바로 이 제니 베이커리 쿠키입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조합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주문하면 됩니다. 참고로 현금만 결제가 가능하고요. 저는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샀는데 저는 사실 이거 제니 쿠키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팔긴 파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건데? 어떻게 들고 다녀? 아니 뭐 이렇게까지 사. 나중에 어떻게 가져갈 거야? 집에?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홍콩 온 지 지금 거의 한 3시간도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저렇게 많이 사가지고 오늘 남은 일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참고로 저도 정신이 없는 게 뜯자마자 먹기 시작하고는 한참 뒤에 영상으로 찍었어야 했는데 싶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나름 4년째 유튜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맛은 전형적인 버터 쿠키 맛? 맛있는데 줄까지 서서 사는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홍콩이 처음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아주 긴 언덕을 쉽게 올라가도록 만들어진 도심 속 에스컬레이터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베이크하우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에그 타르트로 유명한 곳인데 역시 지점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됩니다. 언제나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곳인데요. 밖에서 보면 일반적인 빵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가 많은 건 바로 이 에그타르트라고 하는데요. 마카오식 에그타르트라고 하더라고요. 본래 홍콩식 에그타르트로 유명한 곳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베이크하우스가 더 유명해진 모양이더라고요. 홍콩식과 마카오식은 그 맛과 식감이 많이 다릅니다. 겉에는 엄청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엄청 부드러워요. 깨물어 좀 더러워 보이긴 하는데 진짜 부드럽고 약간 달고 맛있습니다. 확실히 마카오식 에그타르트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홍콩식은 약간 좀 파리바게트에서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맛인데 이건 진짜 맛있네요. 다음은 다이소와 비슷한 느낌의 미니소라는 곳을 찾았는데요. 역시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이소에서처럼 여러 디즈니 상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우유곽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미니언즈 퍼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니 피규어들도 팔고 있더라고요. 미니언즈들도 있었고요. 위베어 베어스도 있었습니다.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곰인형 캐릭터 라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눈길이 가는 건 바로 이 토끼로 변신한 디즈니 캐릭터 피규어였습니다. 제가 도널드 덕 좋아하잖아요. 얘가 바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6개가 든 세트를 사면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낱개로 사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가 든 세트를 사서 나눠 갖는 것이 어떨지 베프들과 얘기해봤죠. 어디가 메인인데? 그럼 이거 한 통 사서 나눠 갖는 걸로 해요 그러면? 오케이, 현명한 소비. 저는 이 도널드만 있으면 됩니다. 약간 곰돌이 푸는 눈, 코, 입이 눈이 모르겠어. 약간 약한 것 같은데. 제가 가질 건데 왜 비하하세요? 말실수를 했네요. 곰돌이푸도 귀여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바로 뜯어봤는데요. 셋이 아니 되게 깊이 이렇게. 보통 이거 굿즈 열 때 되게 조심스럽게 열지 않나? 우리 베프님들은 그냥 힘으로 그냥. 아니야 조심하라는. 이거 연거 가지는 걸로.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와씨. 제가 먼저 하나 뽑았습니다. 제발 도널드 덕이 나오길 바랬죠. 이거 만져보면 느낌 오는데. 안 바꿔줘, 안 바꿔줘. 이거 뭔가 발이 스티치. 제가 뽑은 건 스티치였습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하나씩 뽑았는데요. 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귀여워. 안 나오지. 언니까. 아. 나 위키 좀 한 개.
오 주디. 주디는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도날드 덕은 도날드.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약간 심술 났어. 다 세워두고 보니까 하나같이 귀엽더라고요. 물론 도날드 덕이 제일 귀여웠습니다. 야 이건 뭐 이거네 와. 저것만 관심이 있어. 다른 건 전혀 관심이 없어. 네? 다음날 아주 재밌는 곳을 찾았는데요. 세계 최초 오징어 게임 VR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샌드박스 VR이라는 곳이었는데 제가 한때 롯데월드에서 VR 어트랙션을 담당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알게 된 곳인데요. 제가 아는 VR 체험 중 가장 재미있는 곳입니다. 전 VR을 싫어하는 편이지만 이곳만큼은 인정하는 곳이죠. 공간을 마음대로 걸으면서 체험하는 VR인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신규 컨텐츠로 내놨습니다. 예약은 필수인데요. 예약 방법과 위치 정보 등은 모두 아래 내용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후기 남길 때나 지인에게 추천할 때 테마파크 버프 언급도 해주시면 좋고요. 도착하면 이렇게 개개인 정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대기를 하는데요. 저는 코즈웨이 베이 지점으로 갔거든요. 침사추이 지점도 있고 세계 곳곳에 지점이 많으니까 검색해보세요. 플레이를 하려면 이런 조끼는 물론 몇 가지 장비를 착용하고 VR 헤드셋도 써야 합니다. 이날 저는 게임을 2개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하기 전에 판타지 세계를 무대로 하는 시커스 오브 더 샤드 드래곤 파이어부터 해봤죠. 이건 오징어 게임 전에 나온 최신작입니다. 이 게임은 자기 캐릭터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무기로 싸울 것인지, 외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양쪽 발에 장비를 착용하고 양쪽 손에도 이렇게 장비를 착용하는데요. 이 장비 때문에 우리의 움직임이 그대로 VR에 반영되죠. 모두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무기까지 들게 됩니다. 공간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바람이 부는 장면에서는 바람 효과도 느낄 수 있죠. 바닥에 있는 자기 고유 색깔에 서서 시작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정해진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각자 캐릭터에 따라 들게 되는 무기도 다르죠. 게임 중에는 적과의 전투 말고도 피해야 하는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안 피하면 죽죠. 죽으면 유령이 되고 살아나려면 일행 중 누군가가 어깨를 오랫동안 잡고 있어야 살아납니다. VR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건 알고 시작하지만 게임에 몰입하다가 보면 어느덧 진짜 그 세계에 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적들이 몰려오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거나 피하게 되죠. 생각보다 활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편한 복장과 신발은 필수인데요. 생각보다 땀이 많이 나니까 이 점 참고하세요. 근데 진짜 제가 해본 VR 중 샌드박스 VR은 제일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 VR은 모든 게임이 끝날 때마다 댄스 파티 시간이 있는데요. VR 속 캐릭터로 춤을 추는 거니까 부끄러운 거 없이 마음껏 신나게 추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비디오를 모두 주니까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죠. 게임 하나 끝내고 나왔는데 엄청 더워요. 피곤하고. 그래도 제가 VIP MVP 먹었습니다. MVP 먹었습니다. 뭐 약간 별로 안 기뻐해주는 우리 덕후들. 이어서 바로 오징어 게임을 즐겨봤는데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작에 나오는 게임들을 실제로 즐겨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VR 게임으로 만들기 부적합한 것들도 있어서 새로운 게임이 추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역시 시작하기 전에 자기 캐릭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전 극중 오일남 같은 할아버지 캐릭터를 선택했죠. 그리고 각자 사진을 촬영하는데요. 이건 선물로 주는 영상에 삽입되기도 하니까 잘 찍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 게임마다 등수와 점수가 매겨지고 도중에 죽으면 일정 시간 후에 살아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첫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였는데요. 동전을 돼지 저금통으로 옮겨야 하는데 계속 영희가 방해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죽습니다. 다음 게임은 동작 게임인데요. 다가오는 모양에 맞게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닿으면 죽습니다. 다음은 원작에 있는 유리다리 건너기인데요. 잘못 밟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는데 VR이 처음이라면 굉장히 놀랄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은 올바른 바닥 찾기인데요. 시간 내에 잘못된 바닥에 서 있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올바른 바닥을 찾고 싶으면 날아다니는 힌트를 잡아야 하죠. 왜? 안 돼. 아, 아니네, 아니네. 다음은 모양 맞추기입니다. 날아오는 모양을 잘 잡아서 올바른 틀에 맞춰야 합니다. 서로 폭탄을 던지면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하죠. 누가 자꾸 나 공격해? 마지막은 사이먼 세즈입니다. 사이먼 세즈가 붙은 말에만 반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죠. 결국 이것도 제가 1등 했습니다. 저만 살아남은 거죠. 우와. 나 절로 건너야 된다고?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일반적인 댄스 파티가 싫다면 생일 파티 버전으로 바꿔주기도 하는데요. 생일이라면 게임 전에 생일이라고 말해보세요. 생일 파티 버전으로 댄스 영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와, 아깝다. 길다. 보통 슈팅하고 하는 것들은 다른 데서도 해봤고 샌드박스에서 다른 컨텐츠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재미있었는데 오징어 게임은 양손에 무기 같은 거 하나도 드는 거 없이 그냥 맨손으로 체험하는 거거든요. 신박하기도 했고 오징어 게임에 안 나오는 그런 게임들도 즐길 수 있었는데 또 경쟁을 또 하게 되고 같은 일행들끼리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오징어 게임 VR이 사실 제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이 되더라고요. 운동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 수단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아쉬운 거는 이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 빼고 다른 홍콩이나 아니면 라스베가스나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할 수 있었거나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샌드박스 VR은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런던, 취리, 토론토, 밴쿠버, 시애틀, 라스베가스 등 다양한 지점이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가면 즐길 수 있고요. 좀비물부터 시작해 판타지, SF 등 컨텐츠 장르도 다양하니까 취향에 맞게 골라서 즐기면 됩니다. VR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즐길 수 있고 VR에 익숙해도 꽤 완성도가 높고 재밌으니까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 이 영상을 보고 샌드박스 VR을 즐기셨다면 테마파크 버프 태그도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테마파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만족할 만한 이색적인 곳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세계 최초 트랜스포머 레스토랑도 있었고요. 감옥이었던 곳을 카페로 만든 곳도 갔었죠. 화려한 미디어가 돋보이는 레스토랑, 그리고 모노포리 테마파크도 다녀왔습니다. 테마파크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관광지는 성에 안 차잖아요. 그쵸?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두세요. 오늘은 여기까지.